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지난 시간처럼 자평진전 평주 해설. 지난 시간에는 오양, 종기, 부종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의 경우에는 두 번째 포인트로서 적천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천간에 대해서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천간 모두에 대해서 해설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적천수에 나와 있는 그 포인트 몇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예, 천간입니다. 자, 우리가 명리학 공부하면서 천간의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명리학에서는 천간이 있고 또 지지가 있고 외우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10년, 20년을 공부해도 명리학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 원리를 좀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요. 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는 천문학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요, 우주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소우주이기 때문에 우주의 파동에 따라가는 아주 미물입니다. 작은 존재죠. 따라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십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우주의 일부분인 소우주로서 우주의 흐름에 맞춰서 살아갈 때 그 태어난 시에 의해 이미 몸에 규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그 시가 그 사람의 평생 동안의 어떤 개성을 규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주 안에 있는 존재이기도 하면서 또 하나는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 발을 딛고 있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지지는 그 지구를 의미하고요. 지구의 사계절을 의미하고요. 천간은 우주적인 운동, 그 에너지의 흐름 속에서의 나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간에는 10글자가 있죠. 자, 그 중에서 갑을병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갑이다라고 하는 건 벌써 나무처럼 생겼죠. 중국인들의 이 한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림 문자이기 때문에요. 나무입니다. 나무인데 위로 솟구쳐 오르는 나무입니다. 겨울이라고 하는 동토에서 씨가 발화를 통해서요, 새롭게 싹을 만들어내고 그 추운 겨울을 지나고 얼음이 녹자 그 위로 솟구쳐 오르는 힘, 그것이 갑목이 되겠습니다. 최초의 운동이기 때문에 되게 뭐 장남의 역할이라든가 장녀의 역할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적천수에서 지적하고 있는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을토는 뿌리를 배양하지 못한다. 가을토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사례 보시면요. 자, 정미년, 정미월, 갑술일, 무진시에 태어난 어떤 분이죠. 자, 갑목이에요. 갑목인데 술토죠. 자, 술토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어느 계절의 토입니까? 맞습니다. 가을토입니다. 자, 봄토는 진토고요. 그죠? 여름토는 뭐죠? 미토고요. 가을토는 술토고 겨울토는 축토입니다. 그래서 가을토는 하지만 많은 나무들이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 뿌리가 토양 안에 있는 영양분을 전부 다 흡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요, 뿌리를 잘 배양을 못하는 부실한 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팔자의 특징을 보면 술미형이 있죠. 술미형이 두 개나 있습니다. 술미형 하나, 둘. 그 다음에 진술충도 있죠. 대개 우리가 어떤 형이 있다라고 했을 때요, 여러 가지 재능이 있지만 예술적인 재능도 포함합니다. 뭔가 들어맞지 않는 것을 맞추는 작용이 형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직업은 예술가인데요. 그 중에서도 자,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기획력을 또 의미하죠. 뭔가 상상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정정, 병존에서 고독하고 외로운 상태고요. 그죠? 고독하고 외로운 인간이죠. 자, 우리가 처음 인상들이 1번하고 3번에 나타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 남성인데요. 그 남성을 처음 봤을 때 고독하고 외로운 남성이다. 그런 느낌이 드는 남성이죠.
예. 그다음에 갑목의 경우에는 대개 뼈대가 마치 무용수처럼 이렇게 곧게 키가 크게 자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천간에 갑목이 있는 경우에는요. 그래서 좀 약간 야윈 듯한 모습으로서 고독한 모습의 남자죠. 고독한 모습 남자인데 어떤 예술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술토이기 때문에 갑목의 영양분을 잘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술가죠, 예술가인데 뭔가 풍요롭게 사는 예술가일까요? 아니면 정말 예술가처럼 경제적으로 좀 어렵지만 근근히 예술 활동을 해가는 예술가일까요? 근근히 예술 활동을 해가는 화가가 되겠습니다. 화가이고요. 이러한 화가인데 밑에 전부 다 토죠, 전부 또 말년운까지 무진, 그죠? 무진이라고 하는 시주와 진술, 충과 술미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팔자가 평탄할까요? 아니면 굴곡이 좀 있을까요? 맞습니다. 굴곡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의 토라고 하는 것은 환절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환절기 상태의 팔자로 자기 자신이 느끼게 되죠. 그래서 팔자가 어느 정도 센 화가의 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는 뿌리를 배양하지 못한다. 자, 금을 도와 목을 극하죠. 금을 도와 목을 극하고 이제 가을 토가 그렇다는 얘기죠. 토생금이니까. 그다음에 불이 치열할 때는 진이 필요하다. 그죠? 불이 많을 때는 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진토 안에 진토라고 하는 것은 수를 가지고 있죠. 진을계무입니다. 지장간. 그래서 개수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차가운 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팔자에 불이 많으면 갑진이어야 되는 거죠. 그죠? 아니면 지지에 진이 적어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물이 범람하면 자, 수생목이다. 우리가 설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가 너무 많으면 그것을 극하기 위해서 무토가 있으면 좋겠지만 목의 입장에서 임목도 굉장히 물 범람할 때 필요하죠. 그래서 갑인 일주라면 물이 어느 정도 많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 물을 제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제가 또 이제 갑진 일주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사례는 화가 치열하지는 않아요. 화가 치열하지 않은데 자, 물이 범람하죠. 개수, 임자, 연애, 그죠? 물이 범람합니다. 유금도 있어서 금생수라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찬 사주예요. 자, 그렇다면 인목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인목이 있나요, 없나요? 인목 없습니다. 인목이 없고요. 이분 전반적으로 이 찬사주인데 이분이 지향하는 것은 어떤 활발한 활동일까요? 아니면 내적인 성찰이라든가 도를 닦는 걸까요? 활발한 활동일까요? 아니면 자기 성찰일까요? 자기 성찰이겠죠. 왜냐하면 금수가 많습니다. 금수라고 하는 것은 그 계절의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수축과 응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요 계속 명리학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고요. 그러니까 명리학에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편인의 영향입니다. 편인. 벌써 임자의 임수가 편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인성이 굉장히 많은 이런 분이에요.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학문적인 탐구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분이지만 이분의 전반적인 성향은 많이 배우려고 이렇게 노력할 뿐 뭔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런 분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을목을 한번 보면요. 을목 옆에 천간에 갑이 있기만 해도 등락의 갑이라고 그래서 그 을목이라고 하는 건 화초인데요. 화초가 옆에 있는 나무에 의지합니다. 그래서 의지하면서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지지에 인목까지 있으면 더 좋다. 사계 어느 계절이 오더라도 을목인데 천간에 갑과 지지에 인이 있다면 어느 계절이라도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을목의 경우에는 제 경험상 되게 을이 천간에 2개 있으면 무당팔자라고 하죠. 굉장히 어떤 그 신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그런 분들입니다. 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네, 갑의 경우에도요. 갑이 하나만 있으면 되게 장녀나 장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갑이 두 개 있으면 우리가 농담 삼아서 갑갑한 인생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갑이 두 개라. 근데 갑이 세 개인 경우에도 무속인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을목이 두 개면은 이제 무당팔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것이 만약에 지지의 뿌리까지 있다, 그럼 더 심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병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예, 병화. 병화의 이미지는 태양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압도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그런데 그 병화 밑에 만약에 토를 깔고 있다. 물론 병진 일주도 있지만 특히 병술 일주의 경우에는 좀 안타깝죠. 왜냐하면 술토라고 하는 게 화의 무덤이기 때문에, 그죠? 예, 병술. 자, 병화는 일반적으로 빛나는 태양이죠. 예, 태양 한번 그려볼까요? 태양, 그죠? 빛나는 태양입니다. 모든 것을 다 비추려고 하죠. 모든 분위기를 압도합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밑에다가 토를 깔고 있어요. 그렇다면 병술 이렇게 깔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이 술토라고 하는 것이 화의 무덤이기 때문에 그분의 전반적인 외모라든가 분위기는 병화의 외모와 이미지지만 화의 무덤을 깔고 있어서 그 햇빛이 밝게 빛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석양처럼, 술토가 또 석양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석양과 같은 그런 느낌의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병화인 경우에 뭐 병인일주, 사람 좋죠. 사람 좋죠. 그런 자기 기질이 굉장히 잘 드러납니다. 병화의 그 기질, 모든 것들을 다 비추고 배려하는 그런 기질들이 잘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천간의 여러 모습들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자평진전 평주에 나타난 적천수의 천간, 그 중에서도 몇 가지 포인트만 찝어서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